기득권자들이 누리는, 강자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천안함 평택 이항대 사령부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천안함을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들 20대에 한참 피어나는 목동어리들이 46명이 40명이 시신이 수습되었고 6명이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군과 군지휘부와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맡겨도 좋은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비유하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골다공증,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골다공증이 걸려있다가 그냥 체중을 못 견디고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무엇인가에 자기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발을 흩어져서 넘어지면서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멀쩡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천안함 사건은 누가 와서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골다공증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져서 균형이 깨져서 부러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와서 타격을 가해서 부러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쳐서 부러졌느냐 할 때 그것이 도끼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돌멩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길 가다가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부러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러졌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누군가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다리가 언제 부러졌는지, 부러질 때 상황이 어땠는지, 최초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주변에서 그 다리 부러진 사람에 대한 구조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뢰, 기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폭발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버블젯. 버블젯은 물기둥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다음 또 음향 감지 무시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SF 영화에 나오는 무기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군 발표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북한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육군 출신인데요. 단계 일빵빵 소총수, 법영사단, 법영연대, 소총중대, 소총수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군대는 보고가 생명이다. 뭐든지 보고입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보고하는데 1시간 걸렸고 청와대는 그보다 30분 전에 받았고 세대를 향해서 발표했다는데 발표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 KBS 같은 방송 이런 데들이 보도를 몰고 가는 걸 보면 미국 쪽에서 거듭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북한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그리고 어떤 추정도 하지 않겠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의 안보 담당자들 대통령은 소위 라면 대책을 발표하고 있죠. 뭐뭐 라면. 북한이 관련되었다라면 단호히 대응하겠다. 먼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정밀하게. 그리고 관련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사실이 나오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곱게 보지 않아요.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마치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자가 누리는 언론 자유, 즉 독점적 언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라는 것은 언론 자유는 원래 개개인의 권리입니다.
공화국 시민 개인의 권리. 그리고 이 개인들이 언론 자유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 자유, 언론 기반의 독립적인 지위를 헌법에 의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론 기관들은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민간 기업,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업의 지분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특정한 개인들이 무한대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죠. 자기 자신의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을 타인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한번 이 마수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법원의 도움이 없이는 못 빠져나옵니다. 하물며 일개 평범한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겠죠. 원래 언론의 자유는 평등한 권리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 누려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몹시 편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독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한 그런 언론 자유의 행사마저도 공수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힘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문은 보지 마시고 그런 방송은 채널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소극적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KBS 뉴스를 안 봅니다. KBS 뉴스를 안 보고요. 조선중앙동아를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일보를 안 본 것은 지금 지난 20년이 됐고요. 동아일보를 보지 않은 것은 이제 9년이 됐고요. 중앙일보를 보지 않은 것은 7년쯤 되었습니다.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죠. 저는 정치인이지만 그 신문들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죠. 제가 출마를 했지만 저에 대한 기사는 가끔 비난하는 기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꼭 조중동 페이퍼가 아니고 인터넷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